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물건들은 단지 추억의 조각만은 아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남겨진 이들의 몫이 된다. 정리되지 않은 방 하나, 가득 쌓인 옷장, 어느 하나 손대기 어려운 낡은 그릇과 책들.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예컨대 영상 속 화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러 간 순간을 회상한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물건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고 신발장과 부엌, 베란다, 장마다 가득한 물건들 앞에서 말을 잃었다고 한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였기에 그 물건들을 옮겨야 한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고 고백한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생전부터 정리를 해두셨다. 불필요한 물건은 일찌감치 비우고 마지막까지 반지 하나만 남기셨다. 남겨진 물건이 적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거의 없었고 자식들은 대신 어머니가 남긴 노트 한 권에서 삶의 흔적과 마지막 바람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살아있을 때 스스로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준비된 삶의 표현이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단순하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한 달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앞으로도 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 낡은 옷, 불필요한 기념품 등은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요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 등은 한 곳에 모아두고 그 위치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해두는 것이 필수다. 남겨진 이들이 이 서류를 찾지 못해 집안 전체를 뒤져야 하는 상황은 적지 않다. 더불어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보호자가 부재할 때 그 생명은 어떻게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를 대비해 평소에 누가 돌볼지 정해두고 반려동물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병원을 다니는지, 평소 습관은 어떤지 등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돌봄 가이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는 생명을 잇는 다리가 되고 가족에게는 큰 부담을 덜어주는 힘이 된다. 결국 물건 정리는 단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방식이다. 나의 흔적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이나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진정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죽음 이후의 정리는 물건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남겨진 이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재산이다. 통장, 보험, 부동산, 주식, 심지어 빚까지 모든 경제적 흔적이 재산의 일부가 되며 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겨졌을 때 가족은 감정적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로 된 통장이 여러 개였지만 아무도 그 위치나 계좌번호를 몰랐다. 결국 통장을 찾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은행을 돌아다녀야 했고 상속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더디기만 했다. 만약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셨다면 그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은 흔히 집, 현금,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자산들까지 포함된다. 보험, 각종 적금, 카드 포인트, 주식, 가상화폐,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 저장된 잔액까지도 재산이다. 또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부채 역시 중요한 재산 항목이다. 이처럼 자산과 부채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으며 접속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수단까지 정리해둬야 한다. 이를테면 오은행 적금 계좌, 아이디는 0000 OTP는 집 서랍 안 파란 케이스 안에 있음.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도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동이체로 나가는 보험료나 구독 서비스가 계속 결제된다면 가족은 나중에 이를 알아채고 정지하기까지 또 다른 부담을 겪게 된다. 이런 항목들은 목록화해두고 어떤 것은 해지해야 하고 어떤 것은 유지되어야 하는지까지 표시해두면 더욱 좋다. 만약 가상화폐나 해외 주식, PEP, 투자 같은 온라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더더욱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암호화폐 지갑 주소나 접근, 코드가 사라지면서 남겨진 자산을 가족이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허공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거래 소명, 로그인 정보, 저장 위치는 반드시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재산 정리는 단지 유산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다. 내가 떠난 뒤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미리 덜어주는 사랑의 실천이다. 때로는 상속 자체보다 그 절차를 모른다는 점이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자산과 빚,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는 것이 바로 엔딩 노트다. 반드시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고 간단한 메모장이나 노트 혹은 엑셀 파일이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있다. 재산을 남기는 것도 유산이지만 정리된 정보 자체가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물건뿐 아니라 수많은 디지털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간다.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인터넷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계정, 사진, 글, 금융 정보들이 쌓인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리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남겨진 가족에게 실질적인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예를 들어 SNS에 사진과 글을 남겼던 한 고인의 계정이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 있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몰라 삭제하거나 정리할 수 없었고, 생전에 고인이 올린 글이나 댓글 중에는 보기 민망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내용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존재 자체를 몰라 결국 소멸되어 버린 일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앱과 사이트들이 결국 정리되지 않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은 SNS 계정 정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밴드, 블로그 등은 대부분 고인이 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념 계정으로 전환되거나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를 위해선 정확한 로그인 정보나 유가족의 법적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생전에 그 정보를 정리해 두지 않는다면 가족은 장기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조차도 거절당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 결제 정보, 저장된 사진, 자동 로그인된 금융 서비스 등이 담겨 있다. 휴대폰 잠금이 걸려 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기기조차 열 수 없고 클라우드나 백업 서버에 접근할 방법도 없다. 그렇기에 잠금 해제 방법, 클라우드 계정, 주요 앱 IDPW는 적어도 하나의 문서로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의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의 포인트와 예치금, 자동 결제 내역, 정기구독 서비스들도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유료 결제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은 고인의 사망 후에도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계정 해지를 위한 절차와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메일 계정이다. 이메일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 이메일 하나로 거의 모든 계정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메일 계정이 잠기면 그 외의 다른 온라인 계정들도 함께 묻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메일 계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보호해야 하는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이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정보 정리는 단순히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남기는 수준이 아니다. 인터넷 상의 나의 흔적, 재산,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남겨진 가족이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날로그였다면 남은 인생의 마무리는 디지털까지 포함해야 한다. 엔딩 노트의 디지털 정보 정리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주요 계정의 목록과 접근 방법, 삭제 요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간단히 메모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나의 흔적이 추억으로 남을지 부담으로 남을지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삶이 스마트해진 만큼 마무리도 스마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연락처를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고 살아간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병원, 이웃까지 모든 정보가 연락처 앱 하나에 들어있다. 편리한 세상이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정보가 한 사람의 휴대폰에만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의식을 잃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중환자실에 갑작스럽게 입원한 한 어르신은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가 없었다.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고 아무도 그 잠금을 풀 수 없었기에 연락처에 접근하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렸다. 가족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만약 생전에 그분이 중요한 연락처 몇 개만이라도 종이에 적어두었다면 상황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연락처 정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최소한 나를 대신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의 리스트는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이자 회사 동료로 급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는 식의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락처 정리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인이 된 후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알 수 없다면 남겨진 가족은 큰 혼란을 겪는다. 특히 고인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었던 경우 동호회 친구, 직장 지인, 종교 모임 사람들까지 연결해야 할 대상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하나하나 찾으며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에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비밀번호조차 모른다면 연락처뿐 아니라 사진, 메모, 은행 앱 등 그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연락망은 스마트폰 외부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수첩이나 A사 한 장에 적어두고 그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좋다. 가족 연락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구 및 신뢰할 수 있는 지인, 회사 동료 혹은 상사 12명, 병원, 보험회사 등 긴급 연락처, 고인의 유언 또는 장례와 관련된 담당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나 형제가 있다면 국가와 시차, 언어 문제도 고려해 정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 신속하게 소식을 듣고 올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줌 계정 등 디지털 연락 수단까지 기록해 두면 더 좋다. 이처럼 연락처 정리는 단지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없는 순간에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마지막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준비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 한 통조차 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 장의 문서, 한 개의 폴더, 하나의 노트라도 만들어보자. 나의 이 작고 단순한 준비가 남겨진 이들에겐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한다. 아직은 멀었다고, 준비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이다. 특히 연명치료 여부나 요양계획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은 감정과 책임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연명치료와 요양에 대한 나의 의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배려가 된다. 실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어머니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그녀는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자녀들은 연명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경론을 벌였다. 한쪽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며 끝까지 치료를 주장했고 다른 쪽은 고통스럽게 연명하지 않기를 바랐을 거야라며 중단을 원했다. 하지만 고인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의 의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결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고 가족 간의 관계마저 어긋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연명치료에 대한 나의 입장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 예를 들어 나는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혹은 나는 장기 기증을 원하며 가능한 기관에 등록해두었다는 식으로 본인의 선택을 미리 밝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존엄사 동의서와 연결될 수도 있고 단순한 메모로도 가족에게는 큰 기준이 된다. 또한 나이가 들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곳에서의 일상습관과 바람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된다. 나는 하루에 2번 산책을 하고 싶다. TV보다는 음악을 듣고 싶다. 식사는 한식 위주로 하고 싶다. 특정 종교 행사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등의 작은 생활의 디테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활을 원하셨을까를 두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저 조금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뿐인데 부모의 뜻을 모르면 그마저도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시기가 먼저 오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의 방식과 존엄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두는 일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준비다. 요양병원 입소, 돌봄 인력의 형태, 어떤 시설을 선호하는지, 식습관과 취미생활까지도 기록으로 남긴다면 가족들은 그 뜻을 존중하며 보다 사랑으로 간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연명치료 여부와 요양계획에 대한 정리는 나의 마지막 의지를 남기는 일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떻게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길잡이다. 이것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가족에게 남기는 따뜻한 메모이기도 하다.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은 말들, 평소 생각해온 의료적 결정들, 그리고 노후에 대한 작고 소박한 바람까지 모두 하나의 노트에 담아보자. 언젠가 그 노트는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즉 어떻게 떠날 것인가도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할 중요한 삶의 일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선택을 남겨진 가족에게 맡겨버린다. 그 결과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가족은 정신없이 병원과 장례식장, 장지, 비용, 절차를 오가며 슬퍼할 틈도 없이 혼란과 부담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장례 방식에 대한 나의 의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조용한 수목장을 원한다거나, 전통적인 화장을 선호한다거나, 가까운 봉안당에 모시길 바란다는 식으로. 장래의 큰 틀을 정해두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정돈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중년 여성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매우 힘든 경험을 했다. 생전에 아무 말씀 없으셨던 탓에 장지 선택부터 예산, 장례 방식까지 모든 걸 가족끼리 의논해야 했고 의견 충돌도 있었다. 반면 얼마 후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이 원했던 화장 절차와 봉안당 위치, 심지어는 장례식에 사용될 음악까지 미리 기록해 두셨다. 덕분에 장례는 한층 차분하고 고요하게 진행되었고 가족 모두가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장례식 준비는 단순히 어디에서 화장을 할까 수준이 아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누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은지, 조용하게 치르고 싶은지, 아니면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장례 비용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 수목장, 봉안당, 납골당, 매장 등의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며 지역에 따라 예약 대기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를 미리 조사하고 메모하거나 일부 계약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장례 절차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리고 싶은지, 추모 방법은 어떤 방식이었으면 하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 굳이 부고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가족만 참석하는 조용한 장례를 원한다. 장례식에 국화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작은 바람 하나하나가 남은 이들에게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 더불어 장례식 후 어디에 뿌려졌으면 하는지 혹은 어디에 모셔졌으면 하는지도 중요한 정보다. 특히 수목장이나 자연장 같은 방식은 요즘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신중한 결정과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 내 뜻을 생전에 미리 말해두거나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 결정은 결국 가족의 몫이 되어 그들에게 또 다른 감정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결국 장례 방식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이별의 기회를 선물하는 일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장례는 그 자체로 고인의 삶을 보여주는 마지막 무대가 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오롯이 슬퍼할 수 있는 여유와 감정의 공간을 허락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노트 한 귀퉁이에라도 나는 에서 화장을 원하고 장지는 봉안당에 간단한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적어두자. 그 짧은 네모 한 줄이 나중엔 가장 따뜻한 유산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떠난 뒤 남는 것은 물건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의 말, 마음, 그리고 기억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장의 손편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 사랑, 미안함 그 어떤 감정도 글로 쓰여졌을 때는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편지는 떠나는 이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지막 선물이다. 실제로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서랍 깊은 곳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고 표현은 못했지만 내가 너무 고마웠단다.
살아줘서 고맙고 늘 너를 사랑했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자녀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맺혀있던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이 그 자녀의 남은 인생을 따뜻한 기억으로 감싸주는 위로가 되었다. 사실 편지를 쓰는데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고급 노트도 필요 없고 멋진 문장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진심, 오직 그것뿐이다. 평소에는 참아하지 못했던 말로 하면 어색한 감정들 항상 사랑했어. 내가 있어. 내 삶이 행복했단다. 엄마는 너를 누구보다도 믿었어. 이런 말들이 글로 적힐 때는 그 자체로 치유가 되고 기억이 된다.